지난 55년 MBC 충북.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 오원근입니다. 혼자만의 방에 갇혀 사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외로움과 단절 속에서 고통받고 있지만 실업자도 학상도 환자도 아니기 때문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요. 오늘 충북 시사토론창에서는 고립 운둔 청년들의 현재 상황을 짚어보고 어떤 해법들이 필요한지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에 나오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한종설 충북 청년미래센터장 나오셨습니다. 김민 순천향대학교 청소년 교육 3당 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재열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 더 뉴스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고립 운둔 청년의 현주소를 키워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한종설 센터장님. 예, 저는 골든타임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골든타임 하면 긴급한 상황이다. 또 그리고 또 기회는 있다.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서요. 지금 국가가 가장 적절한 시기에 법안이 통과가 되었고 국가가 나서서 치열하게 사업을 진행한다면 문제를 극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서입니다. 네, 골든타임. 네, 김성아 연구위원님 어떤 키워드 갖고 나오셨죠? 네, 저는 가능성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고립운둔 청년을 돕고자 하는 청년 미래센터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 청년에게 물어봤습니다. 예. 자기 삶의 방식을 찾아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자는 게으르다고 혹은 갇혀있다고 오해했던 적이 있었는데 예. 지금 저희 청년들은 자기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가능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가능성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김민 교수님. 네, 저는 오래된 미래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청년 세대는 미래 세대죠. 그러나 예. 이제 그들 세대 가운데에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오래된 과제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는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김재열 대표님. 네, 저는 창살에 갇힌 미운 오리 새끼라고 생각합니다. 예. 창살이라는 곳에 누군가가 가둬놨고 그 창살에서 나오기 위해 노력하지만 발버둥 치지만 나올 수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운둔외톨이 친구들, 고립운둔 청년들의 모습인 것 같고요. 또 자기 자신이 하늘을 날 수 있는 오리이고 아니 백조이고 예. 날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 가능성을 과거의 그런 경험과 어려움 때문에 나지 못하는 그런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김민 교수님 이제 네. 고립 운둔 청년 어떻게 정의를 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고립운둔 청년에서 고립과 운둔이라는 개념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 예. 이 고립이라는 개념에도 사회적 고립인데 외부적 고립과 내면의 고립으로 좀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외부적 고립이라고 한다면 사회적인 관계망이 단절되거나 거의 단절되다시피 한 현상을 얘기하는데요. 예, 예. 사실 이 개념은 일부 연령 세대, 노인 세대에게 적용된 개념이었습니다. 예. 이게 개인화와 공동체의 소실이라는 여러 외부 환경의 요인에 의해서 전체 세대로 확대된 느낌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은둔이라는 표현은 사회적, 심리적 위축으로 외부적 환경에 제약을 갖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예, 예. 다시 말하자면 고립운둔 청년이라고 한다면 외부적 또는 내부적 고립으로 인해서 예, 예. 사회적, 심리적 위축으로 외부 행동에 제약을 갖고 있는 취약 청년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김성아 연구위원님, 그럼 이 고립운둔 청년의 어떤 현재 상황, 한번 전국적인 상황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네,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정책적으로는 동거하고 있는 가족이나 업무상 접촉 이외에 타인과의 교류가 없고 도움받을 수 있는 지지체계가 없는 경우 고립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 약 34만 명 정도로 추계를 했는데요. 네. 팬데믹이 심했던 2021년에는 54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예. 팬데믹이 어느 정도 완화된 23년에는 50만 명 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어서 예, 예. 약간 줄었지만 팬데믹 이전으로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을 돕는 게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고요. 23년에 보건복지부와 조사를 했을 때 지금 고립되거나 은둔하고 있는 청년들 중에
80% 정도가 그 상태를 벗어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3명 중에 2명이 탈고리 문둔을 시도하기도 했고요. 예, 예. 그런데 대부분이 혼자서는 힘들고 지쳐서 아니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없어서 재고리 문둔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한종설 충북 청년 미래센터장님, 뭐 충북 상황은 어떤지 또 말씀을 해주시죠. 사실 대상자 발굴이 가장 어렵습니다.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관련 사업에 대한 그 실태 조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충북 전체에 대해 세분화된 뭐 지역별, 도농별, 성별, 연령별 이런 통계는 한 번에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청주시에서 얼마 전에 진행된 실태 조사 결과를 보고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2023년 기준 충북 청주시의 19세에서 39세 청년 인구는 약 23만 8천 명 정도. 예, 예. 그중에 이제 약 4.6%인 11,000명이 고립운둔 청년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하니까 예. 충북 전체적으로 하면은 인구 대비하면 2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중 고립 청년은 약 2.75%인 6,300여 명이 있고요. 은둔 청년은 1.85%인 약 4,800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현재 저희 센터, 충북미래센터에 고립 은둔 청년 지원 신청자가 있는데요. 신청자 수가 약 237명입니다. 이 중 약 75%가 청주시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11개 시군구에서 단양구는 이제 아직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은이나 괴산, 옥천 같은 농촌 지역은 신청자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이런 결과는 단순히 도심 쏠림이라기보다는 농촌 지역에서는 정보 접근이나 지원이 어려운 부분이 아직 많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고립운둔 청년 문제가 개인 문제가 아니라 이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봐야 하겠죠, 그죠? 김성학 연구위원님, 그 사회 문제로 봐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처음에 이들의 존재를 알았을 때 이들이 게을러서라거나 아니면 게임에 중독돼서 방에서 안 나오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학령기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열심히 다녔고요. 그리고 뭐 본인이 원하면 대학 교육도 받았고 입직을 해서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행기 과정에서 매번 성공하지는 못하고 계속 실패 경험을 누적했던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누군가 의논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을 때 이들이 고립되거나 은둔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 취업을 준비하는데 수백 장의 이력서를 냈지만 내가 갈 곳 한 군데가 없으면 할 일이 없게 되고 갈 곳이 없어서 결국 돈이 들지 않는 집에 머무르게 되고 자연스럽게 고립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상황을 벗어나는 게 혼자서는 힘들고 지쳐서 어려웠다면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 거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청년들이 겪고 있는 고립과 은둔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함께 대응해야 되는 공동의 문제라는 의미일 겁니다. 네, 김재열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머님들이 연락이 옵니다. 근데 제일 하시는 말씀이 살려달라고 연락이 오십니다. 그 살려달라는 울부짖음이 저는 자녀에 대한 살려달라는 이야기도 있겠지만 자기 자신을 살려달라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고립은둔 자녀를 둔 가족은 뭐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지옥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결국 가정과 개인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 사회인지는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 있는 국가가 과연 행복한 국가일까?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로 볼 수 없는 상황이고요.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분명히 문제화시켜야 되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 교수님, 이 청년들이 고립 은둔하게 된 원인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고립 은둔 청년에 대한 연구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최근 2, 3년 사이에 폭증을 하다시피 했는데요. 세계적으로 보면은 한 20여 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그 연구의 결과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개인 심리적인 측면입니다. 아까 김성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실패에 누적된 경험에 의해서 자아의 위축이 가장 큰 개인 심리적 원인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사회적인 요인 중에 하나는 뭐 취업의 어려움이죠.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자산이 소득을 압도하는 최근의 사회적 상황인데요. 예.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신분제 사회 때,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때만 해도 자산이 소득을 압도하던 시대였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해방 이후에 교육을 통해서 신분 상승 또는 계급 상승의 기회가 확대되면서 나도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기회가 넓어졌는데 최근 10여 년 가까이 부모의 대물림 그리고 자산이 소득을 압도하면서 개인에게 있어서는 특히 청년 세대에게 있어서는 그만큼 기회가 많이 줄어들게 되었죠. 이런 우리 사회만의 독특한 사회적 경험 그리고 사회적 환경의 문제 때문에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이 고립운둔 청년이 늘어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김성화 의원님은 뭐 네,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최근 2, 3년 동안 고립되거나 은둔을 경험한 청년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이렇게 고립이나 은둔 경험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을 보면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를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물론 성장기에 학교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괴롭힌 경험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대입에 실패하거나 아니면 대학에 갔는데 전공이 나의 적성과 맞지 않거나 적절한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거나 혹은 취업을 했는데 직장에서 어떤 괴롭힌 경험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채무 문제를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데이트를 하다가 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겪는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를 겪었는데 혼자서는 해결하지 못하고 그럴 때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을 때 청년들이 흔히 고립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김재열 대표님 현장에서 직접 청년들을 대하고 계시는데 이 고립운둔 청년들이 가장 필요로 한 지원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 나름대로 리서치를 해보고 조사를 해봤을 때 두 가지로 나옵니다. 예. 첫 번째는 경제적인 상황과 정서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만나다 보니까 결국 면밀히 내다보니까 결국 정서적인 문제더라고요. 예. 왜냐면은 이 친구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위하여 취업을 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정서적인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게 회사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직장 상사의 관계 그런 있겠지만 어쩌면은 그 안에서 겪는 그 정서적인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고 탈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눈에 보이는 거 경제적이라는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이 말하는 거 제일 큰 건 경제적 문제로 이야기하지만 정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고립운둔 청년들이 가장 필요한 지원은 결국 정서적인 어려움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최소한의 정서적 지지체가 필요하다. 그게 전 친구라고 생각하고 그 친구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친구를 만들어주면 그 정서적 지지체계를 통해서 안전한 프로그램,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안전한 프로그램과 그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 예를 들면 청년 미래센터라든지 지자체 하고 있는 그런 공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결국 큰 돈은 아니지만 그들이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필요하다. 근데 그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이 고립운둔 청년들은 의미가 없는 대상들이죠. 그래서 최소한의 일을 할 수 있는 공간. 예를 들면 저희가 운둔 15년 만에 밖에 나온 청년이 있습니다. 3년 동안 만나서 그 친구가 간신히 밖에 나와서 활동하던 중에 돈에 대한 욕구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오케이. 그럼 홍대에 있는 조그마한 스튜디오 청소부터 시작해보자. 일주일에 딱 2시간 청소합니다. 그게 익숙화되고 혼자 할 수 있는 익숙해지다 보니까는 또 다른 일을 찾아달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결국 안전에 대한 개인의 안전과 활동의 안전과 경제성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 고립운둔 청년들의 문제는 더 심각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정서적, 경제적 지원 말씀해 주셨는데 센터장님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친구들이 자기가 직장이 없다 보니까 돈이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혼자 살면은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자가 못 됩니다. 그러면 심한 경우는 우리 센터까지 오는데 차비가 없어가지고 예. 못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한테 좀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냐라고 우리가 서로 모여서 상의를 했는데 국가에서는 거기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가족 돌봄 사업도 하고 고리분둔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데 가족 돌봄은 200만 원을 대상자한테 주거든요. 근데 우리 고리분둔 청년들한테는 그런 지원이 전혀 없다 보니까 가장 어려운 게 사실 이 친구들이 여론 실태 조사를 했을 때 머물러 있는 공간을 갖고 싶다는 게 79%, 경제적 지원이 약 78%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들이 절실한 게 지원인데 이번 정부에서 그런 지원을 좀 약간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상의사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 직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20만 원 정도 해서 실비로다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게 상당히 작은 거고 또 몇 명 안 돼요. 저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직접 지원해 줄 수 있는 뭔가를 좀 찾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김성학 연구위원님 이게 정책적으로 더 세밀하고 적극적으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현재 그 정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분들의 필요를 제대로 읽어내고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차원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분들이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예.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고립과 은둔 상태라는 걸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일본의 히키코모리라든지 은둔형 외톨이 같은 예. 이런 어떤 부정적인 정체성을 부여하는 표현으로 그들을 부르지 않고 예. 도움을 요청해도 괜찮은 상태라는 부분을 저희가 강조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뭐 간혹 심리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에 있는 지원기관과 연계하는 프로그램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저희 고립과 은둔 경험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본인이 이 사회에서 쓸모없는 존재라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사회적 쓸모,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존감을 회복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건 독립된 성인으로서 어떤 한 사람의 몫을 살아낼 수 있을 때 가능할 겁니다. 예. 그래서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일경험 또한 그런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분들이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일상 회복부터 관계 형성하는 연습, 그리고 일경험과 자립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마 청년 정책을 국정과제에 명문화시킨 정부는 아마 문재인 정부 시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2020년에 청년 기본법이 제정이 되고요. 2022년에 제1차 청년 정책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고립운둔 청년을 포함해서 자립준비 청년 그리고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다양한 법제와 그리고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또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과제도 많이 있는데요. 일단 우리나라는 OECD 회원 국가 중에 2개 나라를 제외한 36개 나라 중에 예. 유일하게 아동 정책과 청소년 정책과 청년 정책이 분절된 나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동 정책은 보건복지부가 네. 그리고 청소년 정책은 여성가족부가 또 청년 정책은 국무조정실에서 현재 맡고 있는데요.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관되게 그리고 조기에 청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데요.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올해 9월에 정기국회 때 정부 조직법이 아마 올라갈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정부가 이런 차원에서 좀 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김 대표님 하신 말씀. 네. 예. 그들도 알고 있더라고요. 내가 수혜성 프로그램을 받고 있구나. 예. 그리고 수혜성 노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저는 수혜성 직장보다는 직접적이고 그들이 회사에 직접 들어가서 하나 이론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실패해도 괜찮은 회사를 빨리 구하는 게 더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부터 향후 과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집을 통해 위기 청년의 지원을 더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앞으로 정부 정책에 어떤 점들이 반영됐으면 좋을지 지금 얘기가 좀 나오긴 했지만 좀 더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연구위원님 먼저 해주실까요? 그 교수님께서 먼저 청년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취약할 수도 있는 집단으로서 청년에 대해서 인지한 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분들 또한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식화하는 게 첫 번째 과제일 겁니다. 예. 그 일환으로 지난 2월에 통과된 위기아동 청년 지원법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예, 그리고 그 예. 법을 근거로 해서 아마 청년 미래센터를 중심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청년들이 여러모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예. 그리고 지금 충북에서 하고 있는 이런 청년 미래센터 사업들이 앞으로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또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 간 격차가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충북에서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어떤 지원의 내용과 예. 서울에서 받을 수 있는 지역의 내용이 다르다면 저희 삶을 회복해야 되는 주체로서 저희 청년 당사자들이 가질 수 있는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 예.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와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를 뼈대로 하는 복지 전달 체계가 만들어지고 그 사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수행기관으로서 청년미래센터가 자리 잡았을 때 그때 비로소 여러 가지 실험적인 청년들과 여러 가지 실험적인 시도들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 뭐 방에서도 나오지 못하고 있는 말 그대로 은둔하고 있는 청년들을 밀착 지원하는 그런 예. 사업들도 가능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뭐 대표님이나 센터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아직은 어렵지만 그래도 이를 통해서 자립하고자 하는 이 청년들이 일경험을 통해서 한 사람의 독립된 성인으로서 예.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게 될 겁니다. 네, 또 누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예. 센터장님. 니트족과 프리터족과 다르게 우리 청년 운동고립 청년들은 사회복귀를 원한다는 통계가 80%가 넘어요. 예. 그리고 또 실제 67%가 탈고립을 또 하려고 시도를 했었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들 찾아내지 못했거나 우리가 또 어떤 그들이 와서 얘기할 공간이라든지 곳이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즉시 지원한다고 이렇게 했어요. 이거를 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에 대해 즉시 지원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예. 이재명 정부는 좀 달랐으면 좋겠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그 고립운둔 청년 문제는 단순히 취업 지원 또 복지 수급만으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심리 정서적 회복 그리고 서로 간의 관계 회복. 뭐 보통 부자지간에 많은 문제가 있다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형제면 형제, 또 친구면 친구에 대한 관계 회복이 먼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이루어져야지. 그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뭐 일자리를 준다, 뭐 한다 해도 가서 또 다른 상처를 받고 또 다시 오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회복을 할 수 있게끔 시간을 좀 이렇게 주고 또 이렇게 저희 같은 기관들한테 어떤 뭐 시간을 내 촉박하게 할 것이 아니라 좀 시간적 여유를 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4가지가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첫째는 고립운둔 청년의 정의와 통계를 확립해 정확한 규모를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발굴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또 우리가 각 지자체나 이런 데 가서 좀 자료를 달라고 하면 개인정보법 때문에 예.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중에 비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실 그 고립운둔 청년을 발굴하기 위한 비용, 그러니까 꼭 본인들이 연락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이 통장 회의에 가서도 가서 좀 해달라고 그러고 현수막도 들고 많은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그게 각자 우리가 찾은 거를 청주시에 주거나 각 시도별로 주거나 또 각 청주시에서 또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우리한테 주면 되는데 그걸 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볼 때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국가 차원에서 대단히 발굴 사업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충북 같은 경우 청주에서
제천 단양까지 뭐 2시간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스톱, 그러니까 정부 저희 거기 지역 간의 원스톱 지원 체제가 돼가지고 단계적으로 좀 연결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제 대부분 그 가족 문제가 있을 때 그 대상자가 은둔 고립해 있는 그 대상자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 부모님의 문제가 클 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모님을 어떻게 우리가 교육을 할지, 그거에 대한 어떤 커리큘럼이라든지 이런 뭐 상담하시는 전문 강사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분들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우리 연구원님 같은 분들이 지원을 좀 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이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공동생활 소그룹 활동 보호등 일경으로 이어지는 작은 성공 사다리를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저희가 시범 생활을 했지만 이 시범 사업의 성공 여부를 떠나서 어떤 잘된 것은 지속적으로 가고 예. 잘못된 것은 또 개선해서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조금 예, 말씀을 교수님. 좀 보태자면 저는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아동과 청소년과 청년 정책의 전담 부처가 예. 분절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동은 0세부터 17세, 그리고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 청년은 19세부터 34세예요. 아무리 청년 정책이 잘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 이전의 정책이 일관성과 조기 개입의 필요성이 얼마큼 담보되었느냐가 예. 사실은 청년 정책의 성공하고도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조기 개입과 일관된 전담 부처의 필요성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아까 김성화 박사님의 의견에 취지는 동감을 하는데 예. 결에서는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요. 아까 위기 아동 청년 지원법의 제정과 관련돼서 환영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 좀 반대의 입장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네. 위기 아동 청년 지원법이 갖고 있는 취지는 저는 동의합니다. 예. 그러나 청년이라는 정책의 전담 부처가 지금같이 분절되어 있다면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고 오히려 청소년의 연령을 조금 청년까지 늘려 잡는다면 청년복지법이나 또는 위기아동 청년지원법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에도 2010년부터 청소년, 청년을 같이 묶었고 예. 독일의 경우에도 2010년대에 같이 묶어서 지원의 대상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아동 청년지원법보다는 청소년의 연령을 오히려 좀 포괄적으로 잡아서 일관성과 조기 개입의 필요성을 좀 더 충분하게 담아내는 것이 이번 정부의 제가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우선은 위기 청년이라는 단어가 어쨌든 현장에 있는 사람이니까 좀 모호하다. 예. 제가 이제 김혜지 의원이랑 같이 이제 토론회를 갔을 때 과연 사회적 사각지대의 취약 청년 누군가를 이야기했을 때 대표적인 나온 게 이제 자립준비, 경계선 지능, 가족 돌봄, 쉼터 태소, 운둔형 외톨이, 고립운둔 청년이라는 그런 틀을 제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고립운둔 청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인 틀에서 세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집 밖에 나오지 못하고 신청하지 못하는 고립운둔 청년들은 서비스에 배제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사각지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둔 쪽에 가까운 청년들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립운둔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지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발굴할 건데 예. 어떻게 발굴해서 그들에게 맞는 프로그램 제공할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수님 말씀 하나 덧붙이자면 이 고립운둔 청년들은 거의 청소년기가 없어진 친구들이 많습니다. 예. 친구라는 표현 죄송하지만 많습니다. 그 시기 때 잃어버린 기억이 많은 분들이 이 청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 저는 말씀하셨듯이 고립운둔 청년들에 대한 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청소년과 묶어서 비슷한 프로그램과 또 그들의 잃어버린 세월을 찾아준다면 좀 더 나은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본에는 8050 문제가 있습니다. 80대 부모가
50대 고립 자녀를 부양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되는 사회적 난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유사한 경로를 밟을 거라고 보시는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우리 연구위원님 말씀을 좀 해주시죠. 한국이 일본을 20, 30년 정도 뒤따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본의 8050 문제를 한국에서도 다시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무엇을 한다면 어떤 새로운 변화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일본의 사례를 저희가 반면교사 삼을 건 히키코모리라고 그들을 부르면서 예. 사회로부터 어느 정도 격리시켰던 데에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저희는 이제 고립이나 은둔 경험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도 회복해서 사회 구성원으로 한 사람으로서 예. 그렇게 다시 어울려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저희의 목표여야 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청년 히키코모리가 중장년 히키코모리가 되고 중장년 히키코모리가 노인 히키코모리가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아까 아동, 청소년, 청년에 대한 연속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생각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 예. 미성년으로서 보호를 받는 아동 그리고 학령기인 청소년과 예. 그리고 성년이 되어서 독립된 삶을 살아야 되는 청년에 있어서는 발달적인 과업이 다소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목표는 지금 고립이나 은둔 경험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그대로 나이 들지 않고 고립된 중장년이 되지 않고 고립된 노인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의 장면에서 어떻게 도울지를 고민하는 것이어야 될 겁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부처가 단절되어 있는 것으로 보일 수는 있는데요. 그 사업들이 모두 사실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지역에서는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인의 전생애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 뒷받침하는 제도 기반에 대해서도 마련하고 있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지만 예. 저희가 현장에서 잘 청년들 그리고 중장년 앞서서 아동 청소년까지 연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을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교수님 8050 문제 포함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그 전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으로 갈수록 기초자치단체로 갈수록 아동, 청소년, 청년 정책이 통합되는 건 맞습니다. 저희들도 주목하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가 성남, 화성, 수원, 부천이거든요. 여기는 그 청소년과 청년 정책을 통합하고 있어요. 그리고 청년 미래센터를 청소년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대로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취지는 동의하고 결은 좀 다른 차원에서 예.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 일본의 8050 문제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나름대로 희망이 있는 미래입니다. 예. 왜냐, 능력이 있는 80대 부모가 예. 고립 은둔형 50대 자녀 세대를 돌보는 사회가 8050 문제잖아요. 예. 근데 우리와 같은 이런 상황을 그대로 냅둔다? 네. 그럼 모든 세대의 고립 은둔 사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나름대로 능력이 있는 부모 세대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베이비 부모 세대가 지나가고 현재 고립 은둔의 경험을 갖고 있는 세대가 나중에 노후화가 된다면 우리는 8050보다 더한 문제가 생길 거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고립 은둔 청년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하려면 정부와 지자체, 민간의 이 삼각 협력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김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지만 제일 문제는 발굴입니다. 예. 발굴이 쉽게 얘기할 게 아닌 게 발굴해서 그들이 나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 최소 3개월, 저희 같은 경우 최소 3개월에서 3년 동안에도 나올까 말까한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는 컨트롤 타워로서 고립운동 청년 어떻게 도와할지에 대한 연구와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자체는 그 정책을 통해 지자체와 민간의 협력으로 그 서비스가 잘 전달될 수 있는 전달책의 역할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민간의 역할은 뭐냐? 정부가 지자체가 그 초점을 흐리지 않도록 예. 잘 도우며 지자체가 하지 못하는
정부가 하지 못하는 특히 발굴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최소 3개월, 2년, 3년 동안 정부는 그들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지는 결국 민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민간의 역할이 할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가 돕게 돼야 이 고리분들 지원 사업이 효과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앙정부는 방향과 그리고 정책의 계획을 수립한다면 예, 예. 지방정부는 실행의 주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행의 경험을 통해서 방향에 대한 검증과 계획에 대한 검증이 지속적으로 같이 예. 이루어져야 되고요. 근데 그 와중에 저는 민간의 중요성을 좀 한 예.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게 민간은 사실 이 실행의 과정과 계획의 수립의 과정에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소위 우리가 말로 쉽게 많이 하는 거버넌스를 얘기하는데 이 대상 중심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거버넌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추진 기반에 민간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어떻게 잘 탑재하느냐, 잘 예. 실어내느냐가 사실은 정책의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스템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연구위원님. 두 분 말씀에 매우 공감합니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 혹은 시민사회가 함께해야 하는 일입니다. 근데 가끔 저희 청년들을 보면 오랫동안 고립되거나 은둔했을 때 그때 이제 막 나오게 되면 마치 갓 태어난 오리 같습니다. 예, 예. 처음 만난 어미 오리를 따라다니는 거죠.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에서 함께 사업을 청년 미래센터와 함께 운영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신뢰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기관들과 함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 기관들을 어떻게 찾아내고 함께 성장하고 그래서 실제로 지원 기관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 될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고립운둔 청년과 관련해서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죠. 네, 교수님. 네. 그 해외 사례를 보면 이게 또 좀 이분이 되는데요. 예, 예. 유럽연합이나 선진 국가의 경우에는 실패의 자아를 회복하는 리커버리 프로그램이 예. 활성화되어 있다면 저는 이제 르완다나 부탄이나 캄보디아 같은 국가에서 ODA 사업을 하는데요. 예. 그 국가도 고립운동 청년이 있습니다. 예. 르완다를 하나의 사례를 들자면 가장 최근에 왔거든요. 제가 예. 르완다에서. 근데 르완다 같은 경우에는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 16세부터 30세를 청년으로 보고 있는데 네. 거기는 41%가 고립운동 청년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성의 경우가 한 30%, 예. 29.7이니까 거의 30%가 예. 고립운동 청년이죠. 이 개발도상 국가는 취업입니다. 경제적인 차원에서 그 강조를 하고 있다면 선진 국가는 실패의 그 위축된 자아를 살리는 리커버리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쪽으로 갈 건가 여기에 대한 방향도 전 중요하다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이런 게 있잖아요. 재미난 통계가 있는데 부부싸움이 회복되지 못하는 부부싸움이 언제 가장 많이 일어나냐면 배우자를 남과 비교할 때입니다. 예, 예. 근데 이 청년들의 경우가 최근에 SNS가 발달이 되면서 자신의 삶 자체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되게 익숙한 세대거든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회복하고 자기를 단단하게 만드는 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또 해외 사례 있을까요? 예, 제가 예. 지난 5월에 핀란드에 다녀왔습니다. 핀란드에서는 핀란드는 복지 선진 국가로 굉장히 잘 알려진 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보편적인 복지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굳이 어려운 일이 있을까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텐데요. 거기에서는 사회적으로 배제된 청년들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장에서 만나보니까요. 굉장히 저는 신기했는데 부모의 경제적인 지원을 받으며 집에 머무르는 20, 30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고립운동 청년과 굉장히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이미 마련돼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서 이들을 발굴하고 사회기술을 재학습시키고 필요하다면 직업훈련과 일경험을 지원해서 보통의 청년들과 어울릴 수 있는 일련의 과정들을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저는 그 모습이 앞으로 청년 미래센터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우리가 바랄 미래일 것 같습니다. 예. 네, 끝으로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못다한 말씀,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종로 센터장님 먼저 해주세요. 예. 운동고립 청년들을 바라보는 그 국민적 시선은 그 언론에서 비춰주는데 그 강력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예비 범죄자로 이렇게 낙인이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들은 그마저도 극복하지 못하고 약해서 그 방 안으로 숨은 사람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그 사회적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분들은 병이 아닙니다. 병인이 들었으면 약을 줘야 되는데 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아닌데 환자 취급하고 있고 또 약자인데 강자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편견을 좀 버리고 우리 청년들을 좀 따스한 마음으로 보듬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네, 김재열 대표님. 네, 저는 어디 가나 마무리 발언을 이걸로 합니다. 예.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예.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은 행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답게 살아가야 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바로 헌법이고 법치주의고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되는 게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우리 기성세대의 역할이고 우리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것들을 잃지 않고 또 새로운 시각으로 사실 운동의 토리는 과거서부터 있었던 새롭게 나타난 사회 문제이기 때문에 네.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야 우리 고립운동 청년들이 저는 청소년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청소년과 청년들이 다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김민 교수님. 네, 어떤 사회 문제 현상이든지 간에 개입보다는 예방이 우선이죠. 예. 아까 한종설 센터장님도 부모 교육 얘기하셨는데요. 저는 고립운둔 청년을 진정으로 예방하는 것 중에 하나는 건강한 부모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약간의 결손의 경험을 아이들한테 주는 것, 그래서 실패로부터 자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부모 교육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고요. 한편으로는 사회적인 책임의식, 네. 공정성을 세우는 것도 저는 고립운둔 청년을 위해서 어른 세대가 포기해서는 안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김성학 의원님. 청년이 가지고 있는 고립운둔이라는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요. 아까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끔 그게 도움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 주제에 좀 더 참작하게 된 게 3년 내지 4년 정도 됐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청년들을 실패자로 예. 낙인 찍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소수였고요. 예. 지금 2025년 지금에 이르러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저희 청년들도 변화하기 위해서 시도하고 있고요. 예. 미래센터에서 준비된 것보다 더 많이 청년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들에게 어떻게 적절한 도움을 잘 제공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미래를 저희가 함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의 가능성을 믿고 예. 그들이 한 사람의 평범한 시민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께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지금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고립운둔 청년의 장기화, 고령화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를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충북시사토론창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